펴가지고 꺼내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요건 이제 우리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는 뭐 워낙 빈출이니까 우리 전에도 얘기했던 기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떻다. I made my parents happily. 위에 거를 하나, 해피를 하나, 해필리를 하나, 둘 다 무슨 뜻이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this chair 합시다. 아무거나 만들어. 이 체어를 해필리. 자, 이것도 위에 걸로 하나, 밑에 걸로 하나, 둘 다 행복하게 만들었다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저기 그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 형용사가 왔다라는 건 얘가 목적 보호라는 얘기죠. 그렇죠? 목적 보호니까 얘는 몇 형식? 5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 보호는 항상 누구랑 짝이다? 목적어랑 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보호가 뭐뭐 하다라는 관계면은 우린 뭘 고르는 거다? 형용사를 고르는 거다. 이 뒤에 부사가 오는 거면은 부사는 어떻다? 명사랑 관련이 있다. 명사 아닌 거랑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은 이 동사를 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몇 형식이다? 얘는 3형식이다. 그렇죠? 형식이 달라지면 중요한 게 뭐가 달라진다? 동사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형식 메이크나 3형식 메이크나 둘 다 만들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뜻이 다르다고요. 5형식의 메이크는 뭐다? 목적어의 상태를 목적 보호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상태를 바꿔놓는 거. 그러니까 해피라고 하면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안 행복했는데 내가 뭐다? 부모님의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바꿨다. 그냥 쉽게 말합시다. 부모님이 행복하다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고르는 거라고요. 그런데 3형식일 땐 뭐라고? 3형식일 때 메이크는 없던 걸 만들어내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의자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의자가 행복한 게 아니니까 해필리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다? 원래는 이 체어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의자를 만들어냈다라는 소리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해필리를 고르면 무슨 소리가 돼버린다고요? 나는 뭐다? 나한테는 원래 부모님이 없었는데 내가 부모님을 뭐 했다? 창조해냈다. 그래서 그 창조하는 과정이 어땠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석은 똑같이 행복하게 만들었다지만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고요.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고. 그래서 뭐 보면 된다고요? 목적어가 형용사하다. 이 관계가 있나 없나? 그걸 보시면 돼요. 목적어랑 목적 보호 관계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렇죠? 다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불확실성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확실성은 원래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뭐 한다?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많이 했던 거. 원오브니까 주어가 원이니까 동사는 당연히 뭐 is.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글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 글의 내용이 이 어떤 숫자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는 뭘로 인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을 줄이야. 뭘로 결정할 수 있다? 뭘로 알 수 있다? 내가 그 숫자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똑같은 숫자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떻고요? 정확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때는 부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저기 선생님이 만약에 장난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장난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is not 하면은 이제 뭘 골라야 돼요? 앱솔루트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장난치는 거 항상 생각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지구 사이 그렇죠? 자, 메저링 메저드. 자, 여러분들 자, 디스턴스 기준이란 말이에요. 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ing는 능동이니까 거리가 측정하는 거고, measured는 수동이니까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리가 측정해요. 거리를 측정해요. 그렇죠? measured. 자,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이것은 정확해 보인다, 부정확해 보인다.
정확해 보인다. 100만 분의 1까지 알고 있으니까 뭐다? 정확해 보인다라고 프리사이즈 고르면 틀리죠. 제가 여기 장난쳤죠. 그죠? doesn't seem. 그렇죠? 정확해 보이니까 뭐다? 부정확해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이제 doesn't 없고 this seems relatively precise였어요. 원래 문장은. 자, 무슨 장난을 해놔도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야 돼요. 자, 하지만 만약에, 자, 그래서 앞에는, 지금 3번 앞에는 정확하다는 소리라고요? 안 정확하다는 소리라고요? 여기는 정확하다는 소리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뭐가 나왔으니까, however가 나왔으니까 여기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부정확이 나와야 되죠. 그쵸? 오케이. 여러분들 단어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뭐고? 얘는 무한한 거죠. 그쵸? infinite. 근데 얘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네? definite이 확실한, 분명한 이런 얘기예요. 그럼 indefinite은 분명하지 않은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러면은 다음 자릿수가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 부정확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uncertainty가 이거는 이제 솔직히 낼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뉴욕하고 시카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우리 지금 정확하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부정확하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부정확성이 크다라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얘기해야 부정확한 거예요? 작다고 얘기해야 부정확한 거예요? 크다고 얘기해야 부정확한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뉴욕하고 시카고 사이의 거리를 몰라도 푸는데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용상 그게 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장이 들어가는 거. 자, 이게 이제 바뀌는 게 뭐다? 그래서 인용된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따라서 어디 달려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 what I'm intending to do with 이게 이제 빈칸 후보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그쵸? 빈칸 후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자, 그럼 이 문장이 1, 2, 3, 4, 5 중에 어디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야겠어요?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3? 왜 3이에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넣고 어디가 자연스럽냐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겠어요? 태도 A일 때, 태도 B일 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랬으면은 하는 일이 A일 때, 하는 일이 B일 때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if라는 거 자체가 언제 쓴다? 얘가 if나 when을 언제 쓴다? 예시. 그렇죠? 예시할 때 for example 없이 그냥 if나 when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가 뭔 거고 예시 1인 거고 여기가 뭔 거고 예시 2인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하고자 한다면은 그냥 내일 해가 몇 시에 뜰 거냐 이것만 알고 싶다면 요 정도 숫자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다? 내가 인공위성 발사하려고 한다면은 이 정도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불충분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 그렇죠? 그 뒤에 얘기가 나올 거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4, 35는 사실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오늘은 진도 좀 많이 나갑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고 글로벌 워밍. 자, 글로벌 워밍 나오는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요? 이 글에서 하는 얘기는 요지는 뭐였어요?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라 그러니까 그 화석연료 안 쓰려고 뭐 하는 건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걸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화석연료가 들어간다고. 그렇죠? 약간 역설 같은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뭐 하게 된다?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많이 했죠. 이거는 그냥 빨리 나와야 돼. 인볼브 어떻게 된다? 인볼브. 응? A in B 해가지고 얘가 뭐다? A를 B에 포함시키다. 그래서 예, 당연히 어떻게 나온다? B.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요것만 써줘도 비택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B involved in 요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요런 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 위에 거만 써줘도 여러분들이 밑에 거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B involved in 뭐뭐와 관련이 있다. 어디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참여하다. 우리는 뭐다? 가장 큰 변화 프로젝트에 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그렇죠. 참여한다는데 수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다? 여기도 여기도 제 두 번째 84번도 제가 장난을 조금 쳤어요. 원래는 그쵸? 원래는 여기 without이 아니라 with였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변화는 sustainable한 renewable 에너지로의 변화는 화석 연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없어야만 가능하다. 있어야만 가능하다겠죠, 그렇죠? 있어야만 가능하다겠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없다면이잖아요. 그럼 없다면이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장난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외우지만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단어 85번 그쵸? undermine은 뭐라 그랬어요? undermine 얘는 손상시키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손상시키다. underline은요 글자 그대로 뭐예요? 밑줄이죠. 밑줄. 강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다? 저기 그 시설 건설하는데 화석연료가 자꾸 들어가는 거는 우리들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거다, 해가 되는 거다. 우리들의 목표는 뭐예요? 화석연료를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를 생산 시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화석연료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언더마이닝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앞에 걸로 가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뭐 한다? 이 하인버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코스트 오브 빌딩,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드는 이런 비용이라는 게 정말 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화석 에너지가 들어간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스트가 정말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코스트는 뭐라고요? 이걸 짓기 위해서 화석 연료가 사용된다는 거. 이런 것이 뭐 한다? 보통 그쵸? 보통 뭐 한다? 무시된다.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또 장난을 쳤죠. 원래는 얘가 뭐였어요? 원래는 얘가 요거였죠. 셀덤 기억나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그쵸? 셀덤 카운티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뭐 했다? 보통 무시된다.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5번. 참, 요거 가야지. 그렇죠. 이러한 변화는 어떻다? 파실 퓨얼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지금 제대로 비웠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일단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여러분들, 화석연료 없이는 이러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무슨 얘기랑 똑같다? 화석연료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가 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럼 이 변화에 화석연료를 쓰는 얘기는 얘보다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정말? 이러한 변화에 화석연료가 쓰이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또 이러한 변화는 화석연료 없이 일어날 수 없다. 그쵸. 앞에는 무슨 얘기만 해주고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만 얘기해주고 이 뒤에는 뭐라고요? 이 변화를 하는 데는 어떻다?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위에서 뭘 찾으면 된다? 위에서 화석연료가 사용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곳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화석연료가
사용된다라는 얘기가 어디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 여기부터 사용되죠.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어때요? for instance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봐요. 화석연료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번이 답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2번에 이 문장이 안 들어가면은 이 문장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지금 2번 문장이 무슨 얘기, 2번 문장이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for example로 연결됐으면은 소설 방향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소설 방향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 1번 문장 보시면 어때요? 1번 문장 보시면 화석연료 얘기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가 뭔가 비어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요게 핵심이라고. 여기 비어있다.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한다. 자, 예. 결국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신 또 내신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게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험 공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학원 선생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험 공부 되게 싫어하거든요. 시험 공부 되게 싫어.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실력을 높여 놓으면은 뭐 한다. 그냥 시험 점수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입시 제도가 내신 시험 점수를 너무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거를 하는 건데, 예, 참.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그냥 이거 여기 들어가, 뭐, 그러고 뭐 치우고, 그러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닌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5번 봅시다. 35번은 뭐 별거 없었죠? 어떻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자, 여러분들, 뭐가 아닙니까? 이거 이제 주제 같은 거 나올 때 뭐 조심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했는가가 아니에요. 오케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겨났고 어떻게 변해왔는가.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대열, has, have, 대열 나왔어요. 그럼 뭐 물어보는 겁니까? 여기. 주어는 어디 있다? 동사? 뒤에 있다. 그쵸? 그래,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S 붙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골라야겠구나. have 골라야겠구나. 자, ask. 뒤에 if나 whether가 오면 이게 뭐라고요? if나 whether가 오면은 얘가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ask 대시 오면은 뭐라고요? 얘는 요구하다요. 요구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알렌 튜링은 뭐다? 얘네들이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겠죠. 그렇죠? 물어봤겠죠. 예. 물어보고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거는 90번도 쉽죠? 우리 많이 했던 어때요? MIT 프로페서가 뭐였다? 프로페서가 코인이 뭐라고요? 코인이 신조어를 만들다. 주어 동사 나왔는데 접속사 없으니까 동사 또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계속 얘기했던 뭐라고요? 콤마 ing는 뭐랑 똑같다? and 동사랑 똑같다. 그렇죠? and replace든 거죠. 그렇죠? 요게 뭐랑 똑같다고요? and replace드랑 똑같은 거다. 이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게 왜 그렇다? 자, 한 문장의 동사는 제발 몇 개다? 제발. 오, 이제 한 개 안 하네. 이제 한 개 안 하시네. 그렇죠? 한 문장의 동사는 몇 개다? 접수사 플러스 한 개다. 그렇죠? 접수사 플러스 한 개다. 무슨 소리라고요? 문장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문장 전체의 동사, 주절의 동사가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절이라는 게 뭐라고요? 접주동. 그렇죠? 접속사가 절이라는 거에 무조건 뭐가 있게 돼 있으니까 동사가 있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절의 개수만큼 동사가 있는 건데 원래 뭐다? 접속사 없는 절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절들은 다 나올 때 뭐가 필요하다? because, that, 그렇죠? who 이런 접속사가 다 필요하다. 그렇죠? 그 소리라. 자, 오케이. 그럼 오늘은 빠르게 했고. 자, 글을 봅시다.
짜짜짜짜짜. 자, 네, 38번. 그렇죠? 그렇죠. 네. 요 다른 분들 잠깐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껏 자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책 두껍잖아요.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나는 문제는 어차피 집에서 풀 거야 하면 뒤에 문제 부분 다 떼버리셔도 되고 편하게 들고 다녀요, 여러분들. 오케이? 책을 이제 되게 신성시하는 분들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책을 어떻게, 그쵸? 막 더럽히냐, 자르냐,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책은 결코 목적이 아니면 책은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해요, 여러분들. 제 눈앞에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찢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책을 내가 만들었나? 그쵸? 그 제보내주신 분들이 만들었지. 자,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디지털 편집 시스템의 비선형적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비선형적이 있으면 당연히 비선형적의 반대는 뭐겠어요? 선형적일 거 아니에요. 그쵸? 선형적. 선형적이라고 그랬는데, 선형적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얘는 순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차적이니까 어떻다? 순서대로만 뭐 해야 된다? 네? 순서대로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비선형적은 얘는 뭐라고 나와요? 얘는 네? 임의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옛날 옛적에 여러분들은 못 본, 그렇죠?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이 없는 카세트 테이프 여기에 막 이렇게 쭉 감겨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노래를 틀면 뭐 한다고? 첫 번째 트랙부터 쭉 나와요. 내가 갑자기 5번째 트랙을 듣고 싶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30초 부분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2분 50초를 듣고 싶어. 넘어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쵸?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그냥 플레이어에 여기 줄 꼬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여기로 탁 옮기면 어때요? 네, 시간대 바로 탁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쵸? 1번 곡 듣다가도 플레이리스트에 곡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5번 곡 클릭하면은 그냥 5번 곡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서랑 상관없이 아무데나 바로바로 갈 수 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의적 접근이라고 이 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 선형적이니까 줄이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야 되니까 그게 뭘 나타낸다? 순차적 접근을 나타내고요. 그래서는 순차적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순차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할 수가 있다.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밑에 단어도 있죠. 랜덤 액세스라고 그랬는데 다이렉트니까 뭐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가는 거. 이미디어트도 바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건 여기 딱 클릭만 하면 끝나니까. 인스턴트도 뭐 비슷하죠. 즉시 가는 거고. 여기 시퀀셜이라는 게, 시퀀스라는 게 순서예요, 순서. 순차적인 접근. 오더도 여러분들 저기 주문 말고 얘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순서, 질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자, 네. 그래서 본문 보도록 하죠. 그것만 이해하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all editing systems are now non-linear, 비선형적인 뭐다? 컴퓨터 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that allow 랜덤 액세스. 그렇죠? 임의적이라는 게 진짜 랜덤으로 막 아무데나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면은 뭐 할 수가 있다. 그냥 바로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랜덤이라고 얘기를 한 거. 순서랑 상관없이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네. 어떤 비디오 장면에 뭐 할 필요 없이 without having to fast forward. 빨리 감기. 그렇죠. 옛날엔 이거 줄여가지고 FF 써놓고 그랬었는데. 혹은 fast reverse. 뒤로 감기. 그렇죠? 이런 것들 할 필요 없이 갈 수 있게 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필요 없습니다. non-linear 시스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기 그 컴퓨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글 주제하고는 좀 상관없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어땠다고? 옛날에는 특수효과 같은 거 넣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클릭해서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넌리니어 시스템이 그래서 뭐 할 수가 있다. 굉장히 다양한 특수효과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YP라든가 디졸브라든가. 물론 시험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쵸?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와이프예요. 아이고, 이거 얘를 꺼야 되는구나. 예, 요런 게 와이프예요. 와이퍼죠, 와이퍼. 차에 닦는 거. 요런 식으로 변하는 효과가 와이퍼고, 그쵸? 그 다음에 리졸브, 디졸브. 디졸브는 요런 거. 왜 안 변해? 그쵸? 요런 식으로 변하는 거. 요걸 이제 디졸브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쵸. 자,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만약에 저런 효과를 만들려고 그러면 필름으로 저런 효과를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하다가 만약에 저런 효과를 필름에 적용하려고 하다가 망쳤어. 그러면은 이제 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 시스템의 장점으로 지금 이 글에서는 그거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진 않은데 크게 꼽히는 게 저기 그 수정이 쉽습니다. 수정이 쉬워요. 옛날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판타지 영화를 찍고 있어요. 판타지 영화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엘프들이 나오고 하는 판타지 영화를 막 찍고 있는데 찍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만 이 뒤에 그냥 트럭 한 대가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네. 이게 찍혔어. 그럼 필름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버리고 다시 찍어야 돼. 그쵸? 근데 이제 컴퓨터 영화에서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지워버리면 되죠. 그쵸? CG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이 되게 쉬워졌다. 그게 한 가지고, 요것도 이제 밑부분에 나오긴 나오죠. 수정이 쉬워졌다라는 얘기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라고 순서대로 갈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에 바로바로 갈 수 있다. 요 두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기 뭐지? 그 경우도 있어요. 저기 반지의 제왕 영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보면은 거기에 처음에 자동차가 뒤에 지나가요. 그 영화 찍는 사람이 그 편집할 때까지도 발견을 못 한 거야. 그래서 실제 영화 상영되는데 뭐 한다고 저 뒤에 자동차 지나가요. 자동차 지나가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another는 언제 쓴다? 우리 또 다른 거라는 게 뭐라 그랬어? 얘는 뭐 하는 거다? 추가하는 거죠. 첫 번째 특징으로 뭐가 나왔고 스페셜 이펙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가 나왔다? 랜덤 액세스 두 번 나오긴 해요. 그래서 빈칸으로 하긴 조금 그런데. 자, 랜덤 액세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that makes it,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 쉽게 할 수 있어요. 아까 했잖아. make 목적어 easily. 아까 difficultly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에디터들이 뭐 할 수 있는 find desired shots. 자, desire가 뭡니까? desire. 원하다, 바라다 이런 얘기. 욕망하다. 그렇죠? 원하다, 바라다. 그러면 장면 2 원해요? 장면을 원해요? 장면을 원하겠죠. 내가 편집하고 싶은 장면이니까 그 장면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 desireing이다, desired다. 드다. 이런 거 이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 필요 없이. 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Without having to spend time fast forwarding or rewinding video tape이라는 게 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요 얘기가 무슨 얘기다? 순차적 접근이다.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순차적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4번. With non-linear editing. 그렇죠. 그래서 non-linear editing에서는 chart or scenes can be easily edited or removed anywhere in the program.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테이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0분이고 여기가 2분 54초야. 그래서 내가 노래를 테이프에 녹음을 했는데 내가 뭐 해요? 예를 들어서 1분 32초부터 1분 33초까지를 내가 지우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1분 32초부터 1분 33초까지 부분을 찾아서 잘라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야 돼요. 그런데 하다가 손 떨어서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조지는 거죠.
그쵸? 그냥 조지는 거예요. 붙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붙으면 잘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겹치게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겹쳐버리면 또 조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다? 에디팅이 쉬웠다? 어려웠다? 편집이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편집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장인 취급을 받고, 돈 많이 받고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이제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클릭한 다음에 그냥, 우클릭 한번 하면 지우는 메뉴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다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동 편집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인터넷 방송했는데 내가 방송본 올려. 근데 AI 돌리면은 뭐 한다고? 지가 오랫동안 말 없는 부분은 지가 알아서 다 잘라줘요.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컴퓨터는 뭐 한다? 여기서 프로그램 랭스라는 거는 저기 에디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그 음성이나 영상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이도 뭐 해준다? 자동으로 뭐 해준다? 조절? 해준다. 그렇죠. 자, 그래서 리니어 에디팅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때요? 지금 자, 여러분들 잡아봐요. 잡아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문제가 뭐였어요? 원래 문제가 넌리니어, 반면에 넌리니어 에디팅은 뭐다?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그렇죠? 내가 고치고 싶으면은 뭐 하면 된다고요? 여기 on the other hand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비선형적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넌리니어는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쓰는 것과 같다라 그랬으면 자,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겠어? 이 뒤에는 리니어, 넌리니어. 그렇죠? 반면에 넌리니어는 그랬으니까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넌리니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앞에는 리니어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선형적인 게 나와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로 뭐 하면 돼요? 뭐 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리니어 에디팅은 어떻다? 타이프라이터에서 타이핑하는 것과 같다라 그랬으니까 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리니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또 어때요? if 해가지고 또 예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5번 이 문장 삽입을 낼 수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문장 삽입을 낼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타자기로 칠 때는 타자기로 치다가 중간에 오타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수정펜을 안 쓸 거면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수정펜을 안 쓸 거면은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중간에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어쨌든 해석을 합시다. 만약에 실수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정보가 needed to be added. 그렇죠. 요거 이제 좀 또 되겠네. to add. 그렇죠. 역시나 정보가 더해요. 정보를 더해요. 그러니까 수동이죠. 그렇죠. needed to be added.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if절이 어디까지다? 여기까지죠.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거 끝나면은 콤마를 꼭 찍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콤마 잘 안 찍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찾기가 좀 힘들어.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인 거죠. 그렇죠? 글 전체, 피스라고 하는 게 조각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종이, 그렇죠? 그 한 장을 전부 다 뭐 했다. 새로 쳐야만 했다. 무슨 소리? 여러분들 편집이 쉽다, 어렵다. 리니어는 어렵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워드 프로세싱하고 같아가지고 만약에 실수가 이루어지면은 뭐 할 수가 있다. 그 실수를 뭐 하거나 쉽게 지우거나 뭐 할 수가 있다. 고칠 수가 있다. 스트로크는 친다는 얘기예요. 키를 몇 번 두드림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뭐 할 수가 있다. 쉽게 넣을 수가 있다. 별거 없죠. 그렇죠?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39번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지문이
두 개가 있는데 철학하고 과학이에요. 철학하고 과학 힘들어 하는데, 예, 그 중에 얘는 철학입니다. 그 중에 얘는 철학인데,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도 없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뒷장 보시면은, 자, 말 더럽게 길게 해놨는데, 결국 하고 싶은 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건 뭐다? 의도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그렇죠. 의도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를 딱 고정해놓고 가면은요, 나머지 글은 이해하기 좀 어려워도 뭐 하면 된다고 전부 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거니 하고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약, 주제문을 잘 알고 가시면 좋다. 자, 그래서 봅시다. morally good person,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요, one who does morally bad actions significantly less often than most, and does morally good ones significantly more than most. 여기서 most라는 건 대부분의 행동이 아니라 여기 뒤에 뭐가 빠져 있는 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people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 그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은 덜 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은 뭐 하는 사람, 더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너무 세세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다. 100% 착한 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돼. 나쁜 일보다. 자, in judging a person.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사람을 뭐 할 때? 사람을 판단할 때. 그렇죠? not only but also 뭐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뭐도 intention, motive, 동기. 그렇죠? 의도와 동기 또한 어떻다? relevant 단어 관련 있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relevant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엄청 많이 나온다니 꼭 알아야 돼요. 관련이 있다. 자, 자, 그래서 3번 봅시다. morally good person,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must intend to do morally good actions. 뭐 하려고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고 의도해야 한다. and intend to avoid morally bad ones. 그렇죠.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피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 4번 문장, 5번 문장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살짝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 요렇죠. 그렇죠. 요런 사람은 어떻다? 이런 사람은 뭐다? 도덕적으로 착하지 않다. 선한 것이 아니다. Who unintentionally prevents harm to others. 뭐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피해를 뭐 해주는 사람? 막아주는 사람. 막아주는데 어떻게 막는 사람? 의도적으로 막는다? 비의도적으로 막는다? 비의도적으로 막는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 딴 사람이, 그쵸? 딴 사람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칼 못 그리겠다. 자, 칼을 들고 왔어요. 칼이라고 칩시다. 그쵸? 칼을 들고 와서 푹 찔렀어요. 푹 찔러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는데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수술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위에 암이 있었어. 그래서 이 칼 찌른 놈 덕분에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을 제거하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얘한테 도움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도움을 준 거죠. 그쵸? 근데 얘는 칼로 찌른 게 뭐 한 거예요? 살리려고 찌른 거예요? 죽이려고 찌른 거예요? 죽이려고 찌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한 거다?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거다? 나쁜 행동, 그 얘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쵸? 너무 쉬운 얘기죠.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어려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요게 뭡니까? 요게 자, 요게 뭐예요? 원인? 그 의도예요? 결과예요? 의도. 정말? 결과. 그쵸? 이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암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는 이놈의 칼 든 놈의 의도였어요? 결과였어요? 결과죠. 그쵸? 여기는 결과 부분이에요.
결과가 좋다, 나쁘다? 결과가 좋단 말이에요. 결과가 좋은데 어떻다? 의도는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죠. 의도가 없었어요. 의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했기 때문에 things do not turn out as she intended. 처음에는 뭘 하려고 죽이려고 찔렀는데 자기가 원한 대로 죽질 않았어. 그 바람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다 보니까 암덩어리가 발견이 됐어. 그렇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거,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에게 뭐 했다? 해를 막아줬다. 그렇죠. 요런 사람은 뭐다? 착한 사람이다? 안 착한 사람이다? 안 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뭐다? 얘네들, 이런 애들이 말하려고 그럴 때 항상 이제 논리적으로 무결점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안 말해도 되는 말을 자꾸 놓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비록 뭐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어떻다? 보통은 일어나요. 오직 어디서만? 슬랩스틱 영화에서만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합니까? 길가에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또 뒤에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진 애가 얘를 밀었어. 얘를 죽이려고. 확 밀어가지고 얘가 가운데까지 떠밀려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훅 지나간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죽이려고 밀었는데 얘를 구한 게 됐잖아요. 그쵸? 오케이. 이런 상황은 실제는 그러니까 오직 슬랩스틱 무비라는 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몸개구로 웃기는 그런 영화를 얘기를 해요. 그런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긴 한데. 그쵸? 없긴 한데. 그죠? 이쪽에는 차가 안 지나가. 여기 빨간 불 떴어. 그쵸? 신호가 빨간 불 떠가지고 여기는 차가 안 지나갔어. 근데 그쵸? 오토바이가 빨리 지나가려고 인도로 지나가는 바람에 얘가 살았어. 그쵸? 오케이. 그래 이런 상황은 어떻다?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실제로는 없지만 it is worth mentioning. 그쵸? 이런 상황은 어떻다? 언급할 합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몇 번 얘기했죠. worth가 뭐니까?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여기 뭐 안 된다? 투부정사 오면 안 된다. 그쵸? 이런 상황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대선 이제 동격이죠. 동격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동격이라는 건 내용 설명하는 거. 그렇죠? 내용 설명. It is the actual consequence. 자, 여기는 이제 뭐다? 그렇죠? 우리 많이 했던 뭐라고요? 강조구. 자, 그녀가 뭐 되는? 그녀가 그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녀가 판단해요? 딴 사람들이 그녀를 판단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젖증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네? 젖증이 아니라 빙젖지도 수동으로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카운트가 동사로 일형식 동사로 쓰이면은 카운트 메터는 무슨 뜻이다? 카운트하고 메터는 일형식 동사로 쓰이면은 중요하다. be important의 뜻이라 그랬죠. 얘는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강제 복군 운동.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한지 악한지에 대해 뭐다?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사람의 행동에 뭐라고요? 결과라는 잘못된 인상. 그쵸? 지금 이제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다, 의도다? 여기는. 그쵸? 여기엔 결과. 중요한 게 의도니까 잘못된 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게 의도다, 결과다?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텐션이냐, 콘시퀀스냐 이런 걸로 문제를 내놓으면 학생들이 힘들겠구나, 안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빈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빈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휘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자, 논리를 자꾸 보셔야 된다. 하지만, 그러니까 6번 어때요? actual consequence.
그렇다고 해서 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느냐?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는 결과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의도와 결과 둘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다? A person who always tries to prevent harm. 뭐 하려고 하지만 항상 피해를 막으려고 하지만 뭐 하는 애들? 결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하지 못하는 사람들, 피해를 막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다? 모랄리 굿.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건 대동사 얘기하는 거죠. 이즈냐, 더즈냐 물어봤을 때 여기 뭘 받고 있기 때문에 프리벤트를 받고 있으니까 일반 동사니까 더즈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애가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그런 애들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친구가 항상 뭐 자기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쵸? 그런 애들 보고 우리가 그런 애들을 묘사할 때 좋게 묘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애는 착해. 그러잖아요. 그쵸? 애는 착해. 그 얘기가 요거예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생활 용어 표현. She means well. 그럼 뭐라고? 애는 착해. 애가 나쁜 애라서 그런 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요? mean well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의 of 대해서 관해서 뭐뭐에 자,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나는 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안다. 뭐 할까요? 예를 들어서 몰라. 나는 투어스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 나랑 투어스랑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뭐 하면은 이렇게 쓰면 뭐라고요? 나는 투어스랑 그룹이 있다는 거는 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자, I heard him. 그러면은 뭐라고요?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 I heard of him 하면 뭐라고요? 나는 그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of가 뭐뭐에 대해 이런 뜻도 있더라. 그래서 그렇죠? 거기 보면은 저기 심슨 만화 심슨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호머가 되게 좋은 회사에 스카웃이 돼요. 그리고 부자 동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글로 이사를 가는데 그러니까 학교도 공부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잘하는 학교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갔더니만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글씨를 쓰는데 이거를 필기체로 쓰는 거예요. 필기체로. 바트 원래 있던 학교에서는 인쇄체로 썼거든요. 이런 글자로 썼거든요. 근데 필기체로 막 흘려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쓴 다음에 바트 보고 그쵸? 바트 이 삐죽머리 바트 보고 선생님이 바트야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하는데 못 읽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물어봐요. 이렇게 Don't you know cursive라고 커브 그렇죠? 커브 너 필기체 몰라? 라고 물어보니까 바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I know them이 아니라 cursive 하니까 I know of them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라고요? 나는 필기체를 안다가 아니라 필기체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입니다. 여기 오브가 없으면 무슨 저 필기체 아니까 읽을 수 있어요 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애는 착하다. 그렇죠. 제가 나쁜 애라서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칸트와는 반대로 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알 필요 없고 칸트는 그럼 뭘 강조한 사람이겠어요? 의도를 강조한 사람, 결과를 강조한 사람. 왜? 이 글은 지금 뭘 강조하고 이 부분은 6번부터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결과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칸트와는 반대로 그랬으면 칸트는 의도를 강조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예, 그래서 어떻다? 결과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결과가 필요해요. 그렇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칸트와는 달리 결과가 필요합니다. 어휘 내면은 철학 문제는 항상 어떻다? 철학 문제는 항상 어휘 내면은 박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해석을 위해서 자, A before B.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B 하기 전에 어떻다? A 한다라는 얘기죠. 그쵸? 오케이? 근데 이 얘기가 얘네들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때요? B after A랑 또 같아요, 달라요? 그쵸? 요거랑 같잖아요. A 하고 나서 B 한다. 그쵸? A 해야 뭐 한다. A 해야 B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선하다고 간주되기 전에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라고요? 결과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그녀를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네들은 이런 어법 엄청 많이 씁니다. 이런 어법 엄청 많이 써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자 여러분들 얘가 지금 삽입이잖아요. 삽입 문제는 뭘로 바꿔내면 제일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삽입 문제는 순서로 바꿔내면 제일 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서 한번 잘라봅시다. A, B, C 순서 한번 잘라보고 40번 하고 자 그러면은 네 일단 네 그래서 여기 2번 보시면은 여기서 잘라도 되고 요 뒤에서 잘라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자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다? 네, 행동뿐만 아니라 어떻다? 의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의도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서 5번에서 이런 종류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의도는 나빴지만 결과는 나쁜 거 좋은 거 좋은 상황. 그쵸? 이런 상황이 현실에는 잘 있다 없다? 잘 없다. 하지만 뭐다? 이거를 하는 데는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5번 문장이 드럽게 길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딱 봐도 어때요? 여기까지는 5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네? 결과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요? 하지만 결과도 어떻다? 중요하다 해가지고 결과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 B, C 배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뭘 잘 봐야 된다? 여기에 의도 얘기가 들어가야 되냐? 결과 얘기가 들어가야 되냐? 중요하다가 들어가야 되냐? 안 중요하다가 들어가야 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추적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거를 추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자, 40번은 이것도 뭐 내용 쉽다고 하면 쉬워요. 자, 인간의 시각은 뭐 한다? 기능적 선입견에 영향을 받아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한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고 무슨 얘기? 있는 그대로 본다. 그쵸?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변화시켜서 보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여기 하는 김에 단어 하고 갑시다. 파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파트가 순서예요? 파트? 부분이죠, 부분. 오케이? 파셜 그러면 이게 부분적인이거든요. 근데 부분적인도 되지만 그쵸? 클래스가 다 있는데 한 부분만 내가 계속 쳐다봐. 그러면 이게 편파적인 거고 편애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임파셜은요? 편애하지 않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정한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공정한. 임파셜리티니까 뭐다? 공정한 거. 그대로 한다, 딴 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인디퍼런스.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자, 이거 당연히 뭡니까? 디퍼런트.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인디퍼런트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슨 뜻이어야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은. 그렇죠? 다르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왜 무관심이 됐냐? 자, 개가 있어요. 개라고 칩시다. 그렇죠? 다리가 3개네. 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다?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게나 똑같아요. 그쵸? 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얘들이 어때요? 달라 보이죠. 여러분들 교복 입고 저기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수업을 들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나가 저기 간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수업을 내가 여러분들이랑 모르는 사이면은 그 교복 입고 지나가는 이영구 학생도 수십 명 지나가는데 달라 보여요, 안 달라 보여요? 안 달라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퍼런트가 무관심한. 그럼 인디퍼런스는 무관심이겠죠, 무관심.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죠? 요게 이제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건 뉴트럴. 얘는 뭐예요? 얘는 제발 얘는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고 얘는 뭐라고요? 중립적인 거예요. 뉴트럴. 오케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엄청 헷갈립니다. 예, 뉴트럴, 그쵸? 여기 뉴트럴이 있죠, 그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자, 40번 얼른 하고, 집에 갑시다. 자, vision is influenced by our perception. 자, 그러니까 뭐다? 시각은 뭐 한다? 시각은 우리가 가지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개념, 선입견이라든가, 선입견에 의해서 뭐 한다? 그럼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파셜하다, 임파셜하다? 파셜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걸 안 했네? 여러분들, 자, 요 단어는 알죠? 저스티스 정의잖아요. 그쵸? 얘 형용사형이 저스트입니다. 저스트. 정당한. 얘가 이제 부사로 쓰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지인데, 형용사로 쓰이면 뭐라고요? 정당한, 공정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unjust 하면은 뭐겠어요, 이게? 불공정한이겠죠. 그쵸? 불공정한. 그쵸? just하다, unjust하다. unjust하다. 그쵸?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뭐 할 때 어떤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만들죠. 무의식적인 히어라키 단어. 계층, 그 다음 계급. 약간 좀 위계. 그쵸? 위계. 위력이 있는 계층이죠. 위계를 만들어요. That reflect our functional relationship to object and our momentary priorities. 그렇죠? 그 물체와 어떤 관계, 물체와의 기능적인 관계.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망치 얘기가 나오는데 망치는 뭐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들고 못을 박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박을 때 쓰는 그 모습으로 우리 머릿속에 뭐 한다? 떠오른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순간순간에 우리가 뭘 우선시하느냐. 그래서 자, for example, when visualize. 자, 여러분들 visualize는요. 여러분들 그냥 글자 그대로 한번 여기 해석 시각화라고 돼 있죠. 시각화. 시각화 시킨다는 게 쉽게 말해서 상상한다는 얘기. 머릿속에서 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위에 보시면은 비주얼 익스펙테이 이제 저기 비주얼 위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도 비전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시각이라는 게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3 언니가 하나 선물해주고 갔어요. 제가 좀 얘기했지만 제가 좀 집중력 이슈가 있어가지고 테무에서 한 20 몇 개 샀다고 저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그죠? 자, 어쨌든 비전이니까 여러분은 자꾸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요? 카메라는 우리 눈과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자체는 정확하게 본다, 안 정확하게 본다? 정확하게 보는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정확하지 않게. 그쵸?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관적으로 본다. 그 얘기를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것도 눈으로 해머를 본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눈으로 해머를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망치를 상상할 때. 그쵸? 머릿속에서 망치를 상상하는데 어떻다? 아유, 씨. 그쵸? 제 그림의 한계죠.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하지 않는다. 윗부분만 해가지고 윗부분만 그려가지고 그쵸? 네, 윗부분만 이렇게 하고 핸들은 안 보이고 그쵸? 여기 나무 연결된 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안 한다. 그쵸? 그냥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줍시다. 우리가 시계를 떠올리라고 하면 이 모습을 떠올리지. 이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해머로 얘기를 한 게 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맨날 우리는 시계를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시간을 알려고 보니까 이 숫자 있는 부분이 안 보이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라고 펑셔널 릴레이션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적 관계.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한다. We tend to see it in profile. 프로필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 옆모습. 아까 전에 제 그린 그 모습. 그렇죠? 옆모습. Or as some other ready for use. 그렇죠? 사용할 준비가 된 그런 각도에서 보지. 본다. One would probably not visualize.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4번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해머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때요? 해머가 봐요? 해머를 봐요? 해머를 보죠. 그렇죠? 해머를 보죠. 그래서 위쪽에 아까 전에 제가 이상하게 그렸잖아요. 위쪽에서 봐가지고 핸들이 가려진 그런 형태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핸들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핸들이고 얘가 망치 위쪽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 그래서 the functional relationship we have with object, 어떤 물체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관계가 뭐한다? visual expectation. 그렇죠? 시각적인 기대라는 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라고 진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interfere는 무슨 뜻이에요? interfere with 방해하다. 그렇죠? 그럼 여기 라이커 카메라는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있는 그대로 다르게. 있는 그대로. 그렇죠. partially, impartially. impartially. 네, partially 부분으로 치우친 거라 그랬죠. 그렇죠? impartially.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 요 표현 알아두시면 좋아요. as it is. 이게 여기 it은 딴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다? 있는 그대로 라고 얘기를 할 때 좋아요.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만져보고 싶은,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 중2 학생도 물어보더라고요. 쌤,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고. 자, 네. 그래서 카메라는 뭐처럼? 인간의 눈처럼 뭐 한다? sees only shape and color.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뭐 한다? 네? 형태와 색깔만을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네? 선입견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선입견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선입견 영향. 선입견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고, 펑셔널 릴레이션십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이런 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의 눈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랑 똑같잖아요. 카메라랑 눈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뭐하고,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머릿속이 뭐 하는 거다? 사물을 바꿔놓는 거다. 그렇죠? 우리의 선입견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선생님이 만약에 정말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내용일치 같은 거 할 때. 눈은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시각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지금 이 사람은 똑같이 쓰고 있다, 다르게 쓰고 있다.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각은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기록하다. 문서예요. 문서에 뭐 해야겠어? 써야죠. 그렇죠? 문서에 기록을 해요. 세상을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impartially가 무슨 얘기라고요? 있는 그대로 한다, 바꿔서 한다?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빈칸 같은 거 하면은 요게 나올 거라고. 빈칸 같은 거 하면은.
그렇죠. as it is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through a lens that is similar to the eye. 눈이랑 비슷한 렌즈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은 그것들을 뭐 하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포토그래프스, 여기서 이제 대문 이제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여기 포토그래프스죠. 자, 사진은 뭐다? 종종 놀라워요. 그렇죠? They don't interpret confusing.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They don't interpret confusing detail. confusing detail을 여러분들, 자, confusing detail을 해석한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혼란스러운 디테일을 해석한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머릿속 관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그런 착시 현상, 착시 사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착시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거, 그쵸? 따따따, 어디 갔어? 아이씨, 띄워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쵸? 예를 들어서 착시. 그쵸? 이런 거 말고 사진으로. 아이씨, 뭐 좋은 예시가 없어. 좀 딱 좋은 예시가 없이 너무 이상한 거 막 나오는데. 좋은 예시가 되는 게 없나? 뭐 여기 딱 좋은 게 없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게 없네. 그러니까 뭐 사람 두 명 겹쳐서 있는데, 그렇죠? 뭐 사람 두 명 겹쳐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팔을 이렇게 밑으로 양쪽으로 다 내리고 있어. 근데 여기 뒤에 약간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데 있는 사람의 팔이 뭐한 거, 이 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사람의 어깨에서 이 사람의 어깨 쪽에서 뻗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누구의 팔일 것이다. 이 사람의 팔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마치 이 사람 팔이 세 개인 것 같은 그런 착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팔이 두 개냐, 세 개냐.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뭐 한다? 우리의 뇌는 뭐 한다고 이거를 컴퓨징 디테일을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한다? 우리한테 그것들을 그냥 가져다 줘요. 그렇죠? 서빙 해줘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업된 많이다. 그렇죠? 업된 많이다. 옛날에는 그렇죠? 이어동사 설명할 때 픽미업을 사용했는데 이제 픽미업을 시대는 갔죠. 그렇죠? 이제는 일이업 하면 되잖아요. 일이업. 그렇죠? 스파게티에서 일업 일해라 일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처럼 업잇이 아니라 it업이다. 순서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말했죠. 그 기계적인 무관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구나? 기계적인 무관심이라는 게 파셜하다, 임파셜하다. 그쵸? 있는 그대로. 얘가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 카메라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눈에 보여준다. 그리고 because of their flatness, 이건 2차원적이다라는 얘기죠. 그쵸? 평면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포토그래프스는 보통 영역이 that appear as unrecognizable colors and shape.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헷갈리는데 카메라는 그런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은 이 부분은 뭐 다리고, 이 부분은 빨간색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건데, 카메라는 뭐 한다? 그냥 애매한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 전달을 해준다. 그 얘기를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에 봅시다.